안녕하세요. 8번째로 인사드리는 예랑입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세 번째 나라 싱가포르로 이동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행한 모습을 통해서 제 여행 스타일을 좀 아셨을 텐데요. 저는 대책 없이 가서 제가 원하는 걸 보고 원하는 걸 느끼고 원하는 걸 경험하는 스타일로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이유는 이전 여행지랑은 조금 달랐는데요. 저의 한국에 있는 한 친구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친척을 도와주기 위해서 싱가포르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의 친척을 저의 친구와 함께 도와주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이어 싱가포르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태국 트랑 좀 지나던 때에 캐리어에서 배낭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요. 배낭은 캐리어보다 기동성이 훨씬 좋아요. 특히 해안 지역을 지날 때면은 캐리어를 끌 수도 없고 캐리어를 들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캐리어에서 배낭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싱가포르에서 저의 한국 친구도 만나고 캐리어에서 배낭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친구의 친척도 도와주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을 지날 때 친구의 집으로 배낭을 배송시켜두고 싱가포르에서 친구를 만나 저의 캐리어와 친구가 가지고 온 배낭을 바꿔가지고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계속 여행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 싱가포르를 가족여행으로 잠깐 하루 경유했던 것 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싱가포르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말 그대로 어떤 곳인지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한 저는 바로 친구의 친척집으로 향했고요. 정말 오랜만에 굴소스에 김치볶음밥을 먹고 밑반찬이 깔려있는 식탁에서 밥을 먹고, 또 무엇보다 쉴 수 있는 저만을 위한 침대가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게 참 여행의 묘미 같아요. 낯선 곳에서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 싶다가도 오늘 이 모양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친구 친척집에는 저와 저의 친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존재가 저희와 함께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 존재는 바로 아주 사랑스러운 강아지 벤지였습니다. 이 친구의 친척은 줄여서 친척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척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분들의 자녀의 졸업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몇 주간의 휴가를 내고 집을 비울 계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저의 친구는 여행도 좋아하고 또 직장이 재택근무였기 때문에 이 친척의 강아지를 돌봐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근무와 함께 고려하다 보니 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친척들이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못하는 그 3주간의 기간 중에 2주를 제가 맡고 1주를 그 친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머무는 시간이 3박 4일 정도 있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친구가 강아지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익혀갔습니다. 강아지 벤지의 일과는 대략 이랬어요.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밖에 볼일 겸 산책을 나갑니다.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해요. 그리고 점심이 되면은 요거트에 약을 섞어서 약을 먹여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먹입니다. 저녁 식사 전후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산책을 또 나갑니다. 그게 제 앞에 주어진 벤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벤지는 노견이에요. 할아버지여가지고 그리고 되게 오냐오냐 자랐어요. 그래서 밥을 일일이 다 먹여줬어야만 했었고요. 약을 먹을 때는 너무 허겁지겁 먹어서 또 숨이 가빠져요. 그러면은 또 이제 천천히 먹으라고 또 유도를 해줘야 됐었고요. 저녁도 마찬가지로 혼자 먹지 않아서 먹여줘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대부분 잤어요. 강아지들이 원래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첫 며칠은 벤지한테 많이 낚였어요. 막 침대를 긁어대길래 새벽 5시인 줄 알고 원래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키는 거는 아침 산책은 피곤한 거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나가서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나가가지고 한참 킁킁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몇 시쯤 됐나 하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인 거예요.
화가 나서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가자.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러면 그렇게 몇 번 낚이다 보니까 또 피곤해져서 제가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친척 집에 머물면서 벤지를 돌보고 있거든요. 친척 집이기 때문에 받은 선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1번으로 이 집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집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는 또 숙박비를 아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냉장고를 다 털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그 모든 밑반찬들과 반찬들과 모든 음식들을 제가 다 먹어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식비를 정말 많이 아끼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하진 않았지만 저한테 고맙다고 거기에 용돈을 냅두고 가셨는데 벤지 요거트 사거나 간단한 간식거리 외에는 크게 쓰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정말 깊이 받았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싱가포르에서의 일정이 시작됐고 한 2, 3주 정도 흘러가게 됐어요. 이런 축복 속에 거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자 저의 마음에는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아까 강아지의 일정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강아지 일정들에 맞춰서 살다 보니 산책 외에는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 저를 보면서 좀 무료함이 왔달까? 내가 이 머나먼 땅까지 가방 하나 들고 용기와 모험심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기껏 와가지고 이곳에서 강아지를 돌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벤지 때문에 이 1분 1초가 이렇게 허무하고 의미 없게 흘러가다니 시간이 아깝다, 의미 없다. 이렇게 벤지와 함께 쳇바퀴 굴러가듯이 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로 제 마음이 좀 우울해졌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에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그러면 벤지가 없다면 너가 싱가포르에서 뭘 하고 있을 건데? 정해둔 일이 없고 정해진 게 없으니까 싱가포르 거리를 걸으면서 또 싱가포르에서 뭐 편의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내는 숙소에서라든지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탐색을 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뭔가 띵 하고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건 바로 내 시간이 무료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내가 나에게 주어진 벤지 없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기를 멈췄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는 한국에서의 삶을 다시 돌이켜 떠올리게 됐어요. 한국은 뭔가 유독 정해진 일과 정해진 일정들의 모양이 있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에서 6시, 점심시간은 1시간, 퇴근시간은 지옥철 이런 전형적인 틀이 있는 모양이 있어. 내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인데 그중 나의 8시간을 조종하는 이 고정된 일정이 결국 나의 자유로운 16시간을 조정하고 있구나. 나의 마음도, 나의 건강도, 그리고 나의 꿈도, 미래도, 나의 기대와 소망도 다 조종하고 있구나. 제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 벤지를 돌아보면서 제가 무료해진 이유는 어차피 9시에 밥을 주고 12시에 다시 약을 먹여야 되니까 3시간밖에 중간에 없잖아? 그 사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시간이 너무 짧다. 이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3시간은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밖에 나가서 러닝을 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해도 정말 타이트하게 하면 1시간이면 충분하고요. 나머지 1시간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고 생각을 하고 사색에 젖어도 1시간이면 정말 머리가 맑아질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남았어요. 이 1시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거나 나가가지고 길거리를 둘러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완벽하게 3시간이 타이트하고 알차게 찰 수 있는데 결국 3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둔 건 벤지가 아니라 나의 섣부른 단정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부터 비록 나의 시간이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묶여있을지라도 그 묶여있음 덕분에 묶여있지 않은 나의 시간이 더 뿌듯하고 더 활동력 있어지고 더 의미 있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남은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건 제가 걸었던 모든 거리들 그리고 거리들 위에 있는 건물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의 모양과 그 거리의 분위기는 결국 싱가포르 그 동네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제가 머물렀던 친척의 집은 꽤나 부유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건물들과 거리들이 매우 잘 정돈이 되어 있었고 깔끔했었고
엄청 화려했습니다. 사실 제가 건물과 거리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냥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배움이 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늘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빨래를 개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넷플릭스를 켜서 오늘은 무엇을 볼까? 저의 넷플릭스 리스트를 보고 있었어요. 다소 깜짝 놀랐는데요. 그 이유는 저의 시청 중인 모든 리스트가 인테리어와 디자인에 관련된 영상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순간, 나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 고요하고 삭막한 코로나 시기에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과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의 목적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안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알아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바로 저의 첫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실내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공간의 의미, 공간의 기능, 그리고 공간의 구조 다양한 거를 배워왔는데 결국 인테리어라는 거는 단순히 벽과 지붕을 둘러싸고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아니라 벽과 지붕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의 조화가 인테리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안에 포함되는 건 단순히 시계와 책상과 식탁과 의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디자인의 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이 공간이라는 것과 사람의 삶을 함께 생각하는 공간과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인지 여행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지역 저 지역을 둘러보면서 이 지역의 건물들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그리고 다 비슷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이런 특성을 갖고 이런 지붕을 갖게 되고 이런 처마를 갖게 되고 이런 처마가 없는 건물이 되었는지 그런 요소들이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매일매일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전시회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 전시회는 내가 싱가포르를 떠나기 전에 꼭 가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전시회의 이름은 이었어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전시회인지도 찾아보고 그 전시회와 관련된 다른 전시회 그리고 다른 행사들을 보면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머무는 다른 날들의 일정도 채워져 갔습니다. 처음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연극도 봤고요.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 전시 공간에도 들어가서 함께 경험하고 느끼고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제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전시회를 가서 많은 생각들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전시회에 간 그 날을 통해서 싱가포르를 무료함과 우울함과 낙심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해야만 했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꼭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또 듣게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사실 그 전시회 안에서 느낀 뭔가 깨달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전시회를 제가 올 수 있게 해준 이 벤지와의 시간이 첫 번째 메시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야, 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유할 수 있어. 너의 환경은 결코 문제가 아니야. 사실 하루에 밥 몇 번 주고 산책 몇 번 시키는 이 간단한 일이 뭐 그렇게 대수냐고 그렇게 메시지가 될 만한 그런 액티비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무언가를 규칙적으로 해야 할 것이 없었던 저의 지난 몇 개월간의 인생 속에서 저는 어쩌면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정적으로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 모습 자체가 어쩌면 제가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일상의 모양은 그 의미와 전혀 무관한데 저라는 사람이 살아온 저의 환경은 무언가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안정적이야. 틀이 있어야 그게 바른 방향이야. 라는 메시지가 좀 많지 않았나.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나 웃긴 건 이 강아지를 돌보는 작고
다른 일에 비해 쉬운 일이 며칠이 지나자 바로 매임, 묶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우울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은 진짜 연약하구나, 정말 가벼운 존재구나 발견하게 됐어요. 어쩌면 한국에서의 삶에서 저는 제게 주어진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일 속에서 그저 생존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강아지와 함께하는 2주간의 이 확실한 시간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연약함을 가졌고 어떤 프레임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프레임을 갈망해 오는지, 그런 나라는 사람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고 아주 명확하게 너는 절대 매이지 않았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매임, 묶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규정해왔던 수많은 시간들과 환경,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나의 시댁과의 관계, 이 나라에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감, 경제적인 환경들, 이 외에도 얽히고 설킨 거미줄 같은 인생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너가 원하는 걸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걸 보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찾으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제가 아주 고대하고 기대했던 전시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려드리고, 싱가포르에서는 강아지들 보고 뭐 별로 한 게 없어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았는데 또 주저리 말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져서 싱가포르도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나머지 제가 전시회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시간에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